안녕하세요. 주파수 명상입니다. 제가 주파수 명상에 대한 설명을 항상 영상 나오는 도중에 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글로 적다 보니까 조금은 전달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약간 보충 설명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영상의 배경음에 들어있는 이런 소리가 주파수인데요. 우선 주파수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파수라고 하는 건 어떤 파동이 가지고 있는 진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파동은 다 주파수를 갖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파동은 빛이 있고 소리 그리고 전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선 빛을 보면 빛은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그리고 적외선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의 영역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광선이 또 파장대에 따라서 빨주, 노초, 파란 뭐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고요.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분명히 빛은 빛입니다. 근데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눈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빛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은 자외선이나 적외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햇빛이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건 자외선 때문이고요. 자외선의 파장은 사람의 피부에는 암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적외선 같은 경우는 의료용으로 세포를 재생시키거나 아니면 근육의 통증을 치료하는 데도 쓰이고, 군사용으로도 보면 뭐 열화상 카메라라던가 리모콘 뭐 이런 적외선 근거리 통신 같은 용도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분명히 빛이고 우리 몸에도 영향을 주는데 단지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모기 같은 곤충들이나 다른 동물들은 자외선이나 적외선 영역의 빛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인데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어둡다라고 해서 우리는 빛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거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파장은 음파라고 하는데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음파의 주파수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사람은 20Hz에서 20kHz만 들을 수 있고 이 주파수대를 벗어나면 아무리 큰 소리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가청 주파수를 벗어난 소리는 초음파라고 합니다. 이 초음파도 음파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소리인데 인간이 들을 수가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초음파라고 하는 거죠. 이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의료용이나 군사용, 통신용으로 굉장히 널리 쓰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확인할 때 우리는 음파를 쓰고요. 그리고 바닷속 물 밑에 있는 지형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차 레이더 이런 경우도 초음파를 사용을 하고요. 박쥐나 돌고래 같은 동물, 이런 동물들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범위의 음파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초음파를 사용해서 거리를 재거나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뇌, 생각, 감정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정에 따라서 이 주파수가 실제로 바뀝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고도의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세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느낄 때는 알파파가 나오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델타파가 나와요. 그 뇌파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뇌파가 즉 뇌가 가지고 있는 파장, 그러니까 뇌의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장이 박동을 하잖아요. 이 심장의 박동도 일종의 파동인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자신의 심장 박동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뭐 심장을 빨리 뛰게 해야지, 느리게 뛰게 해야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빠른 비트의 음악을 들으면 심장 박동이 서서히 그 빠른 비트에 맞춰서 빨라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느린 비트의 음악을 듣게 되면 심장 박동도 서서히 늦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어떤 주파수를 들었을 때 영향을 계속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나쁜 일은 항상 몰아친다고 하잖아요. 물론 나쁜 일만 그런 건 아니고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기계발서 같은 책,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성공하는 방법, 뭐 이런 책들 많죠. 근데 이런 책들을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 마인드를 가져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자기계발서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침형 인간이 되라, 뭐 해로운 인간관계는 피해라, 시간을 나 자신에게 투자해라,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근데 사실 이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죠. 읽을 때는 아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실제로는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지를 않아요. 내 주변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라, 주위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은 미래가 장밋빛이에요. 하루하루가 너무 신나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 부정적인 현실과 내 정신 상태를 따로 떼어내서 분리할 수 있게 돼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신 수양을 하는데 주파수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빗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바닷가를 찾아가서 파도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돌을 닦을 때 꼭 폭포 밑에 가서 수련을 하죠. 근데 재미있는 점 한 가지는 빗소리, 파도 소리, 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이런 소리가요, 전부 다 각기 다 다른 소리들이잖아요. 근데 이 각기 다른 소리지만 여기서 나오는 주파수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인 주파수들이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Facilitates Change and Trauma Healing 효과가 있다는 417Hz 주파수가 있어요. 사실 빗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주파수 명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잠깐 이 얘기가 좀 두서없이 옆으로 갔는데 그 요점은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은 당연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겠죠. 근데 안 좋은 일이 있는 상황에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 현재의 상황과 내 정신 상태를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때 주파수가 도움이 되고, 그래서 특히 잠들기 전이 제일 효과가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절대로 명상하시면서 현실에 대한 걱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워낙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볼륨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볼륨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볼륨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순수한 주파수만 올려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제 모든 영상에 들어가 있는 음악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거 그냥 막 올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 멜로디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 주파수가 중간중간마다 계속 바뀌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주파수가 중간중간 계속 바뀌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기회가 되는 대로 다음번에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이 3분이 계신데, 세이지님, 민도현님, 김구님 3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